100억 벌기 프로젝트 1억 벌기가 시작이다. 6화 멘탈 내 돈 10만 원이 사라졌어요. 지난 5화에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주식 10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안경이 바뀌었고 온 세상이 나의 동업자처럼 느껴지는 벅찬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내가 믿는 위대한 기업들과 함께 성장해 나간다면 100억이라는 꿈도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닐 거야. 저는 그렇게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는 저 같은 초보 투자자의 순진한 낭만을 비웃기라도 하듯 바로 다음날 아침 제게 가장 차갑고 냉혹한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인생 첫 번째 주식이 단 하루 만에 마이너스 10% 폭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대한 기업의 주주가 되어 자본가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던 평범한 아빠가입니다. 오늘은 그 처참했던 첫 번째 실패의 기록이자 파란색 숫자가 주는 공포 앞에서 제 멘탈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돈을 버는 기술보다 수천 배는 더 중요하다는 돈을 잃지 않는 마음에 대한 저의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본문 1. 파란색 숫자의 공포 10만 원이 증발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증권 앱을 켰습니다. 밤사이 제가 주주가 된 회사는 얼마나 더 성장했을까? 마치 잘 심어둔 모종이 밤새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는 농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제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빨간색 상승 그래프가 아니었습니다. 제 계좌는 온통 시퍼런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총자산 옆에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0만 340원, 마이너스 10.03%.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만 원.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지난 몇 달간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먹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피땀 흘려 모은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단 하루 만에 제가 잠든 그 몇 시간 사이에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이고 껐다 켰는지 모릅니다. 뭔가 잘못된 걸 거야? 어플 오류일 거야?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돈 10만 원은 사라진 것이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폭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주식은 도박이었어. 내가 미쳤지. 남들은 다 주식으로 돈 번다는데 왜 나만 사자마자 떨어지는 거야? 나는 역시 안 돼. 지금이라도 당장 팔아야 하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100만 원 전부를 날릴 수도 있어. 이성적인 판단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매도 버튼을 눌러서 남은 90만 원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공포 섞인 본능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손가락이 매도 버튼 위로 수십 번을 오갔습니다. 마치 절벽 끝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100억이라는 원대한 꿈은 순식간에 잊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손실이라는 두 글자와 그로 인한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본문이 공포의 순간 책으로 도망치다. 매도 버튼을 누르기 직전 저는 간신히 마지막 이성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사람처럼 증권 앱을 강제로 종료하고 스마트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 감정적인 상태로는 어떤 판단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겁니다. 저는 도망치듯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저에게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동업이라는 위대한 가르침을 주었던 책들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워런 버핏, 피터 린치. 이 위대한 스승들이라면 지금 저의 이 어리석은 공포에 대해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책의 페이지를 미친 듯이 넘기다가 과거에 제가 밑줄을 그어놓았던 한 문장 앞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자의 돈을 인내심 있는 자에게로 이동시키는 장치이다. 워런 버핏. 저는 이 문장을 소리내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인내심 없는 자, 인내심 있는 자. 지금 당장 팔고 싶어 안달이 난 제 모습이야말로 버핏이 말한 인내심 없는 자의 전형이었습니다.
시장은 바로 저 같은 사람의 돈을 빼앗아 이 폭락의 순간에도 묵묵히 버티거나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는 인내심 있는 자에게 넘겨주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서는 이런 문장이 저를 꾸짖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는 진정한 비결은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공포에 질려 팔아버리지 않는 것이다.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은 주식 시장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피터 린치. 시장의 하락은 사건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계절과도 같은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봄의 화창함만 기대하고 투자의 세계에 뛰어들었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겨울의 혹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준비되지 않은 농부와도 같았습니다. 책 속의 문장들은 마치 저의 멱살을 잡고 정신 차려. 이게 바로 네가 동경하던 투자의 세계의 진짜 모습이야. 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책을 읽는 내내 마치 따귀를 맞는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본문 3. 가격과 가치. 새로운 안경을 쓰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공포와 흥분으로 날뛰던 제 심장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워진 머리로 저는 제 자신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어제보다 가격이 10%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내가 투자한 그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도 어제보다 10% 하락한 것일까? 제가 투자한 그 회사는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해 온 압도적인 1등 기업이었습니다. 어젯밤 사이에 그 회사의 공장이 불이라도 났는가? 아니었습니다. 그 회사의 제품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기라도 했는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들이 갑자기 모두 파업이라도 했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는 어제와 오늘 단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변한 것이라고는 오직 시장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만들어낸 가격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머릿속을 지배하던 안개가 걷히는 듯한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집착했던 것은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가격이라는 신기루였던 겁니다. 마트에 비유해 볼까요? 제가 평소에 1만 원에 사 먹던 정말 맛있는 과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자의 가치를 1만 원 이상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 갔더니 그 과자를 10% 할인해서 9,00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아, 이 과자 맛이 변했나? 이제 인기가 없나? 라며 불안에 떨며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면 와, 내가 사랑하는 과자를 더 싸게 살 기회다. 라며 평소보다 2봉지를 사야 할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은 지금 저에게 제가 위대하다고 믿는 그 기업의 소유권을 어제보다 10%나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박앤세일의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세일 딱지를 보고 공포에 질려 제가 들고 있던 과자마저 내던지고 도망치려 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제 투자 철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제 심장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시장의 가격표를 보지 말고 기업의 가치만을 보라. 가격이 가치보다 싸다고 판단될 때 공포를 이겨내고 용감하게 매수하라. 저는 그날 오후 두렵지만 떨리는 손으로 증권 앱을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똑같은 수량 10주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손실을 메우기 위한 물타기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기업의 지분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저의 새로운 철학에 기반한 분할 매수였습니다. 물론 제가 추가 매수한 이후에도 주가는 며칠간 더 떨어졌습니다. 제 계좌의 마이너스는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처음처럼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가격의 등락을 확인하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대신 한 달에 한 번 제가 정해놓은 날짜에 정해놓은 금액만큼만 묵묵히 주식을 사모으기로 했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예측은 신의 영역이지만 위대한 기업의 가치는 결국 우상향한다는 역사의 믿음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폭락의 경험은
저에게서 10만 원이라는 돈을 앗아갔지만 그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원칙과 멘탈이라는 값진 선물을 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수억 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이런 첫 폭락을 맞았다면 아마 저는 모든 것을 팔고 다시는 시장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초보 투자자에게 찾아온 빠른 실패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시장의 흔들림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심리적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단단한 갑옷을 입고 꾸준히 그리고 기계적으로 영토를 넓혀나가는 일입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원칙만이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제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게 만드는 뜨거운 응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저의 좁은 시야를 깨부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한 집단 지성의 힘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이자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가 될 아빠가 였습니다. 다음 이야기. 폭락의 공포를 이겨냈다면 이제는 기계가 되어야 한다. 시장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만큼만 투자하는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투자법, 적립식 투자를 시작합니다. 7화. 시스템 감정 없는 기계가 되기로 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